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시황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주제 선정을 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주제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청담동 1번지라고 하는 상징적인 입지의 땅이 있는데 작년 8월에 평당 4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땅인데 이거를 뭔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야 그렇게 비싸게 사서 뭐 되겠어? 다른 데 지금 3억에 사가지고도 쩔쩔매고 있는데 막 이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학동사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야 저기는 땅 사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땅 산 지가 지금 1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야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답이 없나 보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막 금리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 청담동 1번지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오피스텔 상가 건물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분양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 청담동 1번지의 시행사인 그 아스터 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남의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그 하이엔드 주거시설의 수분양자들이 쓰게 되는 커뮤니티로 쓸 거래요. 이 건물 통째로.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인 거죠. 이게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뭐 짓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면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아직 공급된 것도 하나도 없고 분양한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커뮤니티를 먼저 짓고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당장은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계획인 것 같고 이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할진 못하겠죠 당연히. 이런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어디에 뭘 공급하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인데 청담동 131번지에 그 프리마 호텔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 있는 그 위치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위주의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대형 위주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뭔가 중소형 위주의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사실 공급될 일이 거의 없다. 거의 셧다운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왜 공급되기가 어려우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규 분양 상품을 공급을 하려면 가격이 뭐 작년이나 이럴 때 우리가 봤던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보다 더 비싸져야 되는 상황이 거의 명확한 상황이죠. 근데 작년에도 비쌌어요, 사실은. 작년도 비쌌어. 근데 어쨌든 면적당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용 면적 뭐 20평, 15평 이런 걸로는 고급화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형도 비싼 게 맞는데 고급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디벨로퍼의 역량에 달린 건데 15평짜리를 고급화하는 거에 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라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공급이 거의 셧다운이다. 거의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 이 청담동 131번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까? 이름은 이 아스터 개발의 브랜드를 따와서 뭔가 아스턴 땡땡땡 이런 식으로 아마 지어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컨셉이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분양이 좀 생각보다 수요가 아주 몰려서 화제가 됐던 그 루시아 청담 오사족 더 리버 전용 면적 50평인데 막 130억 이런 분양가에서도 수요가 몰려서 분양이 잘 됐던 이런 케이스가 있고 요게 이제 한 층을 통째로 쓰는 거죠. 이런 컨셉을 또 이렇게 있고 또 갤러리 83이라고 하는 수요층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피드백이 되게 좋은 또 그런 강남역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듀플렉스 형태로 이렇게 하거든요. 요 두 개의 컨셉들이 뭔가 같이 오면서 멋있는 상품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비싸겠죠.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스터 개발이 강남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이가 주목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지금 사실 이미 분양하고 있는 분양 상품 중에 현 시점에 강남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10명한테 물어봐도 10명이 거의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양을 하고 있는 신규 분양 상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라고 하는 여의도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레지던스 상품이 지금 강남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화제가 되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좀 성공한 느낌이 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좀 그런 시선들이 많았어요. 사업 주체 측에서 뭔가 연예인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냐. 연예인들이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는데 마케팅의 일환 아닌가? 수요 몰렸다는 것도 다 뭔가 그냥 다 마케팅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이런 부동산 단톡방 이런 데 굉장히 빠르게 퍼져서 좀 화제가 된 게 있는데 어떤 유명 연예인 분이 있어요. 그 업계나 시장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고 손가락에 꼽히는 어떤 연예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에
펜트하우스를 매수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단톡방 같은데 엄청나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도 마케팅 아닌가 생각이 이제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에서 이렇게 쭉 보기에도 요 분이 그 전에도 다른 강남의 이런 분양 상품들이나 투자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대략 알고 있는데, 요 분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정말로 기사 내보내세요, 뭐 할인해주세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정보가 흘러나가서 기사가 나왔든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이런 내용을 대략 아는 분들은 이게 연예인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연예인들이랑 유명인들이 이렇게 수요가 몰렸었구나, 펜트랑 이런 고층 코너 같은데 막 50억이 넘고 막 이러는데도 이런 게 수요가 몰렸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그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지금 여기 사업주체 측이 이런 분위기를 타서 단기간에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층 코너나 펜트 같은 특수한 세대들 위주로 수요가 몰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몰린 건 아니고, 이런 일반 세대들,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호실들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 뭐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의지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간 박태환 말고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박태양 이제 준비해온 소식은 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실거래 가격, 한 주 동안 있었던 거래 중에 좀 신고가 위주로 해가지고 PD님과 함께 좀 추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실거래는 타워팰리스 2차에서 연달아 신고가 소식을 들려주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18일 날 계약된 90평형이 59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려 1년 만에 4억 5천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시국이랑 정말 좀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계약이 된 66평형이 43억에 또 거래가 되면서 또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불과 1년이 안 돼서 1억 5천이 올랐는데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6천만 원 중반대로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워팰리스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정말 생각할 게 많고 이야기할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은 요거를 딱 보고 지금도 이런 강남 대형은 희소하니까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타워팰리스는 그런 대형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 주상복합이라는 이슈도 있어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입주 10년 차가 가까이 되면 상승 모멘텀이 좀 끝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용적률을 극대화해가지고 뽑아먹은 이런 아파트들은 그 가격 안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거래 가격으로 보여주는 거는 또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층 주상복합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강남 이외의 다른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들이 맞게 될 그런 상황들을 타워팰리스가 먼저 맞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신고가 두 개가 다 타워팰리스 2차에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왜 타워팰리스 2차가 유독 신고가가 연달아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2차가 타워팰리스 1, 2, 3차 중에 그 코너에 있으면서 전철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게 그냥 1차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연관지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타워팰리스 2차와 이 주상복합의 미래 이런 키워드로 또 다음에 별도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요즘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잠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 계약이 된 트리지움 55평형이 있습니다. 최근에 잠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가격을 넘어서 3년 전 가격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또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리지움이 28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또 신고가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잠실의 주요 아파트들이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트리지움의 대형 면적이 신고가를 찍게 됐는데, 이게 2년 조금 더 되는 기간 전에 27억 4천에 거래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1억 1천만 원이 오른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만에 1억 1천 오른 게 이제 오른 거냐, 작년 같은데 대폭등기였는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실거래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선방했고 올라서 거래된 게 맞는 것 같아요. 27억 4천 아래로 거래가 됐어야 뭔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뉴스 같은 것들이랑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형 면적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층도 이게 24층이기 때문에 24층에서도 뭔가 선호하는 라인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형이라고 해도 최근엔 전반적으로 엘리트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 맞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실거래가 소식 중에서도 강남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와 또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잠실권의 엘리트 아파트 중에 하나인 트리지움 아파트의 신고가 소식 3개를 가져와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 또 주간 박태양 소식에서 재미있는 강남 부동산 또는 고급 주거 부동산 소식,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과 실거래가 소식 들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